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방금 공식 법정 토론, 대통령 선거 공식 법정 토론이 끝났는데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고고TV만의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고TV는 보수며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편드는 건 아니니 그러나 이번 대선은 미친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왔죠. 두 후보도 불량품이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을 찍자 윤석열을 찍자 하는 국민들도 미쳐서 날뛰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이번 토론을 보면은 오늘 공식 1차 토론을 보면은 25일날 2차 토론을 한다 그러죠. 윤석열의 완패입니다. 윤석열의 완패. 그 대개운들은 들어보고 가셔가지고 고고TV가 왜 윤석열을 안 믿느냐, 싫어요, 욕질이나 고 그러지 마시라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라가 이래선 안 돼요. 윤석열의 완패고 이재명의 반격이 시작됐고 또 안철수의 단단한 정책적인 입안 능력자의 단단함을 본 것이죠. 한마디로 2시간을 보고 총평을 해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과 윤석열은 서로가 쓱소를 날리며 서로가 닭 소보듯이 서로가 경멸을 했고, 안철수는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닭보듯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윤석열이가 점점점 자신감이 붙고 토론을 대하는 것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은 윤석열은 오늘 바구니에 한가득씩 알토란 같은 계란을 갖고 나와서 외워서 나온 거죠. 다 깨먹었다. 계란을 다 깼다. 날계란을. 그런 거고. 오늘 보면은 안철수의 정책이 가장 잘 준비가 됐다는 걸 느끼고, 이재명이는 자기 정책을 그런대로 잘 선전을 하고 리드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허술하게 경제 기초 지식 이론만 강의하려다가 대치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경제적인 관념이나 경제적인 개념에서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책을 가지고 하면은 경제학 교수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물 경제가 들어가야 됐고 현장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하나도 몰랐다. 윤석열은 안철수 심상정한테 쩔쩔맸고 이재명한테만 강한 척을 하다가 대치기를 당했다. 이런 거죠. 응?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보면은 안철수의 데이터 산업,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경제의 전환, 이게 지금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명빠들과 대개운들은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이라서 이런 거 몰라요. 디지털 플랫폼이 뭔지.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장황하게 윤석열은 또 설명을 해.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짤이 돌아다닐 텐데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왔죠. 안철수가 이 윤석열을 보면서 이렇게 닭보듯이 쳐다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도 윤석열은 싸다. 응? 외운 지식 가지고 나라 국정을 토론할 자리에 나왔으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일단 데이터 문제하고 그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이가 갖고 나와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데이터 플랫폼 경제.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데이터 경제로 갔고 데이터 플랫폼 경제로 가는 건 맞죠.
4차 혁명의 완성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 경제로 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도대체 뭐냐? 그래 윤석열이가 답을 합니다. 속도도 빠르게 하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집합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뭐냐? 디지털 데이터의 핵심이 뭐냐? 윤석열이가 먼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갖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뭐 5G를 갖다가 5G를 갖다가 이 5G가 아니다. 20대 남자애들아. 이 50대 남자애는 너희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쓰는 게 5G다. 5G를 갖다 클라우드에 갖다가 모아 가지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총으로 모아서 총 집합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게 데이터 경제다 하니까 안철수가 쥐박습니다. 그거는 하드지 이 사람아. 하드웨어지. 5G에 클라우드를 옮기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집합으로 구성하는 거. 그건 하드웨어죠. 그죠? 그건 하드웨어지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응? 그래 안철수가 같지 않은 표정을 짓죠. 응? 그래 안철수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정부 데이터를 갖다가 공공에 개방할 생각이 없느냐 민간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이거 몰라요. 이준석이면 이건 알잖아요. 이준석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서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이준석 말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윤석열한테 물으니까 윤석열이가 뭐 개방을 공개할 것도 있고 뭐 보존할 것도 있고 쩝쩝대니까 도리도리 오늘의 도리도리가 핵심이에요. 안철수가 윤석열을 보고 쩌쩌쩌쩌.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석열이가 또 갖고 나오지 이거를. 지금 미국에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정부의 데이터를 갖다가 정부의 소스를 민간에 다 개방하고 있다. 그걸 안 하면은 인구나 토양이나 지도나 인맥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는 개인정보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 안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윤석열은 뭐 삼성 뭐 5개 어쩌고 저쩌고 삼성 같은 기업 5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 윤석열이가. 그래 안철수가 말을 하죠. 삼성 같은 5개 기업 555는 그건 제조업 공략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조업이나 유통 같은 거를 데이터로 합류하고 다음에 가는 것이 디지털 경제다. 근데 윤석열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삼성은 디지털 프라자 회사다. 얘 신문도 안 보나 봐. 맨날 술만 처먹는가 봐. 또 이런 말 하네 고고태보이가. 그건 디지털 플러스 회사다 삼성은.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정부가 해서 만들어서 정부에서 모두 통합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주 꼴값을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부가 지금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나 그걸 풀어라는 게 디지털 경제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예요. 미국이나 세계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응? 윤석열이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중심이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윤석열의 생각은 1970년대 60년대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1984가 정부에서 통제받는 우리 인간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윤석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대개용 극빈하고 못 배운 자들은 이런 걸 극빈하고 가난한 자들은 이런 거 몰라. 기가 차요. 응?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 빌 게이츠까지 막 갖고 나오죠. 안철수가 혀를 차면서. 이게 오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는 오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아주 얕은 경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뭐 프리드만의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또는 경제학 기초라든가.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윤석열만 이틀을 토론 준비를 했잖아요. 안철수하고 이재명을 하루 했고 그 이틀을 준비한 게 계란을 갖다가 날계란을 갖다 한 바구니 갖고 왔는데 그게 누렇게 다 깨져버린 거야. 응? 바닥에 흰자와 노란자가 섞여가지고 아주 처참했어요. 오늘 이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내가 아무리 국힘이지만은 응? 아니 이거에 자꾸 윤석열은 대장동 아니면 할 이야기 없어? 그 대장동 사건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누구야 그 김혜경의 처묵처묵한 거 초밥 10인분 뭐 샌드위치 30인분도 끝났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앞서가기 시작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나왔나 봐. 이재명이가 편말을 올리죠. 여기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내가 입 벌리면 당신은 죽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나오죠. 이재명이 먼저. 그분은 당신이 국힘하고 윤석열이가 말한 그분은 계속 이재명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김만배와 정의가의 녹취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은 조재현인가 조연재인가 조재현 전 대법관 행정처장 그놈이다. 이때까지 나한테 그분이라 그러고 내가 대정동의 죽음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량이 없느냐 하니까 사과 못한다. 당신이 기획했고 실행했고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죽음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편말을 갖고 나와서 윤석열 건드리지 마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을 갖다가 내가 말하면 윤석열을 죽어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끝에 가면은 녹취록을 다 까보자 그러면은 다 까야 되지 그 진짜 다 까보면은 마지막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팔팔 뛰죠. 당신 그거 어디서 들었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당신 그게 당신이 이재명 게이트란 녹취록이 없으면은 당신 후보 사퇴할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러죠. 윤석열이가. 그 언론 기사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말을 하라고 언론 기사는 그거 조선일보인지 뭔지 그럴 거 아니냐. 물론 이재명이 조선일보라는 거 말 안 했죠. 후보 사퇴할 거냐 그러니까 얼버무려. 내가 왜 후보 사퇴해? 둘 다 썩소를 하며 공격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요 저는. 아니 윤석열이 맨날 이런 식이야. 국채 발행이 나온다고 국채 발행이.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묻잖아요. 아니 당신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복지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재난지원금도 내야 되고 손실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러고 도대체 이재명 당신은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느냐. 응? 그럼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우리는 50% 정도인데 그것도 문재인이가 10%는 올린 거야. 다른 선진국은 110%다. 여기서 안철수가 나중에 말하죠. 그쪽은 기축통화고 이재명 너도 윤석열 너도 기축통화의 개념이 없나 본데 그러니까 그건 기축통화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요. 그래 국채 발행 몇 프로까지 할 거야? 50%에서 좀 더 할 수가 있다. 심상률도 달려들고 50% 좀 더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그때 따라 다르다 이러니까 그래 묻죠. GDP의 몇 프로까지 할 거냐 윤석열은 계속 물어. 그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당신은 국채 발행을 하면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그걸 발행을 하면은 결국은 밑으로 국민들한테 쓰니까 문제가 없다. 그 자산이 된다. 윤석열이가 공격 포인트가 그래 잡죠. 그럼 윤석열이가 그래요. 아니 그럼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가 어차피 부채인데 그걸 자산으로 잡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다가 윤석열 갑자기 뭐 그럼 공무원 뇌물이나
대장동 뇌물이나 대장동 약탈한 돈도 성남 시민회관이 일부 돌려줬으니 그것도 말이야 국민 주문으로 갔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고 나와. 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국채면 국채 반응이나 그래 지금 안철수가 오늘 그 토론을 이렇게 쭉 나눈 거 보면은 지금 세계는 테이터링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고 금리 인상에 들어갔다. 근데 한국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그 문제 안 된다. 긴축 재정과 긴축 재정, 유동성 흡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서민 고통 이런 거 아니에요. 기업 부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 그 문제 안 돼. 둘 다 멍청해. 이재명은 파퓰리즘이고 윤석열은 거 모르는 거야. 응? 그 손실보상금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토론할 적에. 응? 그러니까 요새 말을 하는 게 한은에서는 기중재정을 한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돈을 풀어. 그런 금리는 인상이 더 되고 그런 세계가 볼지간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게 결국엔 손실보상금으로 풀리고 복지로 나가지만 결국은 서민이 고통이 되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게 안철수의 논리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손실보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14조 빨리 안 했냐? 윤석열이 50조 하자 그랬다. 그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다 짜 있는데 630조에서 며칠 만에 어떻게 50조를 갖다가 구조 조정을 해요 예산을? 응?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구조 조정해서 50조 내겠다 그러잖아요. 50조 못 줄여요. 경상 경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이놈도 나쁜 놈이야. 계속 그냥 국채를 갖다 발행하고 GDP를 갖다 얼마나 발행할지를 대답을 못해. 응? 좀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윤석열이가 보면은 코로나 이후는 경제예요, 경제. 오늘 완벽한 그 윤석열의 실전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저기 2차 세계대전 후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그거 한국하고 정보가 안 돼요. 그 윤석열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게 금융 부재에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아니 금융 부재 발생한 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초토화가 되고 실업이 급증하니까 뉴딜 정책 토목공사를 한 건데 뜬금없이 금융 부재를 갖다가 해.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한 거 아니야. 기가 차요, 기가 차요. 넌 이런 걸 보면. 응? 그리고 이재명의 말하는 뉴딜 정책도 여기 접목하면 안 돼요. 그건 토목공사고 이재명은 그걸 갖다가 경제부흥 정책, 데이터 산업, 신산업으로 뉴딜을 갖다 접목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임마. 그런 거 안 해도 잘해. 너희가 규제만 풀면 돼. 이재명 너만 없어지면 잘해. 대기업들은. 이거 오늘 보면은 윤석열이가 자꾸 대장동을 갖고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이 자꾸 편말을 두 번이나 올리죠. 그 경제에서 경제 토론에서 이재명이가 물어요 윤석열이한테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문제로 간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보고 당신이 집권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는 말을 하는데 아니 당신은 민주주의 위기인가 민주주의 위기의 눈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봤다 이러더라고. 난 몰라. 난 그런 영화 있는지. 도대체 집권을 하면은 국물도 없다고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묻다가 또 당신의 선제 타격 문제 때문에 미국이 남북한의 전쟁 위험을 염려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 말 못하는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을 그런 걸 하고 전쟁하자 그러면은 막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된다. 문제 이렇게 되면은 주식도 폭락하고 외국 투자자도 탈출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 그거 부정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안 한다. 응?
그럼 갑자기 윤석열이가 경제 문제에서 당신 말이야 이재명 당신 말이야 성남 경기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부정부패라는 것이 말이야 어 경제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격하죠. 여보시오, 곽상도, 박명수, 조재현, 최재경, 또 뭐, 당신들 다 그 보수 지정 아니냐? 나는 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데, 그들이 다 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참내 답답해. 응? 그래, 이재명이가, 아니, 민주주의 위기가, 당신은 국물이 없다. 그게 민주주의 위기인데, 그게 대해 답해라, 답해라. 그랬더니, 윤석열은 답 안 해? 답 안 해?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이재명은 도망만 가고 말이야. 내가 안 한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근데 이재명이도 너도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너는 거짓말만 한다. 두 놈 다 똑같아. 솔직히 윤석열은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이렇게 봐도 심상정 안철수가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지금 뭐 질문을 해도 횡설수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핵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문제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갑자기 법카, 너 법카고 유용하고 횡령한 거 그거에 대해서 답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이야. 국민의 의욕을 갖다가 상실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법카. 님끼리 보수는 안 했나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회의원은 안 해쳐먹고 있어요. 대표 중에 곽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 편말하면서 말이야. 윤석열은 죽어. 여기서 답해라 그랬더니 그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난 그런 사람들 만난 적도 없다. 아니 만난 적도 없는 김만배가 10년 동안 윤석열을 끌어들이겠어요? 법조기자로서 한 두 번 만났다 그랬잖아. 윤석열이가. 답답해. 그리고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자꾸 대장동 갖고 나오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묻죠. 아니 2010년 10월 2010년 5월 이후에 당신들은 당신의 마누라 김건희가 주식 거래를 안 했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여기서 밝혀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했다. 미치겠다. 했다. 했는데 뭐 이익을 봤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 그냥 일반 주식 거래다. 근데 안 했다 그랬잖아요. 2010년 5월 이후에. 그 이재명이 물어.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당신 마누라는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재산이 700억을 되냐? 코바나 컨텐츠 월급 2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양수란 놈이 나와가지고 사무실이 한 8평 되고 직원 2명이라고. 어때 70억의 재산을 모았냐? 그랬더니 원래 돈이 많았다. 그 원래 돈이 어떻게 많냐고 이 사람아. 그거다 뭐 정려받은 거고 불법으로 정려받은 거 아니야. 이재명 그분 당신들이 계속 나한테 그분은 이재명이다. 그분은 이재명이다고 이때까지 공격을 했는데 사과해라 그래. 사과 못한다. 윤석열이가. 응? 그럼 이재명이 하는 건 나는 대장동을 갖다가 내가 기획하고 실행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가 폐지를 했지만은 5,800억 플러스 1,500억을 뺏었다. 환수했다. 근데 너는 집까지 팔았지 않냐? 김만배한테. 아버지 집까지 팔았지 않냐? 아주 징그러워 나 이게 둘 다 진짜. 응? 그러면 누구를 더 의심해야 되겠느냐? 나는 8,500억 정도를 한 7천억 정도를 항수를 했고 당신들 국힘 곽상도를 비롯해 박명수 최재경 뭐 지금 이름 나오는 권순일 뭐 조재현 이런 애들이 헤쳐먹고 박명수 50억. 그런데 누구를 의심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의심해야 되느냐? 당신들 국힘 집단을 의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이재명이 당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다. 그 마지막 이재명 게이트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 책임지겠냐? 후보 사퇴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언론에 나갔다. 이게 말이죠. 오늘 보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미쳐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쪽은 민주당 애들은 저쪽에 국힘 쪽은 윤석열 쪽에 미쳐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 게 뭐 손실보상법인가 뭐 경제정책을 다루는데 실컷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질문해놓고 심상정이한테 답해라 이래. 미치겠다. 그러니까 싫은 거야. 윤석열은 이재명을 닭보듯하고 소보듯하고 이재명도 정말 쉽게 봐라. 그리고 이재명 계속 하는 말이야. 규칙을 지켜라. 토론 자세를 고쳐라. 혼자만 떠들지 마라. 대답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나와서 공격 포인트 갖고 나온 거야. 방어 포인트가 없는 거야 윤석열은. 오늘은 윤석열이 완전히 완패예요. 완전히 완패예요. 제일 잘한 거는 안철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나오면서 선방을 했고 심상정은 항상 닭 쪼듯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완패예요. 완전히 뽀록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정권 개최 욕구로 윤석열을 밀고 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